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12월 30일입니다. 지금 시각 오전 3시 40분입니다. 올 한해도 이틀이 채 남지 않은 시각, 여러분에게 올 한해 독서대학의 마지막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썸네일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부모는 유희열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절대 어그로가 아닙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잘 반영한 제목, 고민하고 고민하다 정한 카피고요. 유희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인 키워드는 아닙니다. 그러나 메인 키워드를 잘 드러내주는 제일 연관 키워드라고 할까요? 왜 제가 모든 부모는 유희열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목을 달았을까요? 그것은 유희열이 보여준 새로움에 대한 열린 관점, 저는 이 관점이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부모에게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 열린 관점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열린 관점이 없을 때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미래, 남아있는 생애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열린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정된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습관, 그냥 나의 그 배움 그 자체가 나의 삶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삶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시간 속에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완벽을 추구하진 않더라도 지난 시간의 그 부족한 모습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아쉬움입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그 부족이 내 자녀의 삶까지 대물림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의 큰 아픔, 그것을 대신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저도 유희열은 잘은 모릅니다. 몇 개의 영상을 통해 그를 접했을 뿐입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유희열은 가수고 작곡가고, 그리고 그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안테나라고 하는 기획사의 대표로 활동 중이고요. 가수로, 작곡가로, 라디오, TV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좀 친근한 이미지로 각인된 인물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유희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하게 된 것은 두 개의 어떠한 인터넷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입니다. 어디서 제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들을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리고 항상 교육적인 관점에서 강조해왔던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과 2021년도의 마지막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2016년도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 스타에서 그 시즌 5죠. 준우승자 안예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첫 번째 무대 영상, 제가 유희열을 어찌 보면 제일 처음 만났던 영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 TV에 반영될 때 첫 번째 무대에는 이 안예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은 소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후에 안예은이라고 하는 참가자가 이슈가 되면서 미공개 영상으로 추가 소개된 영상에 속합니다. 가수 안예은을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조사해서 안 정도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밑에다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가서 이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시 제 영상을 멈추시고 안예은의 그 노래 영상을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의 설명과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그는 현재 2021년도 올해 나이로 본다면 29살의 가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도 K-팝 스타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만의 색깔을 모두가 인정하고 또 그만의 장르가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그의 독특한 창법이 사랑받고, 그래서 노래하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래의 대부분을 스스로가 작곡하는 그러한 어떤 엔터테이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예은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대중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영상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는 준비된 작곡 실력과 노래 실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만났을 때도 독특하게 잘 부른다, 이래서 인기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서바이벌 노래경연 1차 무대에서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 섰을 때 그의 노래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3명의 그 심사위원 중에 2명은 벌써 그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정도로 어떠한 그만의 어떤 유희열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살려내서 2단계 경연 무대로 어찌 보면 기회를 다시 부여해 준 것이 유희열이었습니다. 경연에 참가했을 당시에 안예은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24살이었는데요. 첫 번째 무대에서 그 왕의 남자를 보고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 홍연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열창한 이후에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했는데 매우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심사위원은 그 박진영과 양현석,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가수였었고 지금은 기획자죠. 그리고 유희열,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이들은 그냥 자신들이 노래를 잘 불렀을 뿐만 아니라 춤만 잘 췄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러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어떤 그러한 지도자에 속합니다. 그들이 안예은이라고 하는 참가자의 노래를 듣고 나서 한 얘기는 먼저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진정한 그들이 혹평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매너 차원으로 던진 발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다라고 해놓고 모두 불합격을 줬습니다. 특별히 그 양현석이라고 하는 그 심사위원은 공감이 되지 않는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서 탈락에 자신은 선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혹평을 안예은은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희열은 안예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노래를 한 뒤에 3명의 심사를 이제 할 차례에서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평가를 하겠다고 아예 자청한 상태로, 앞선 두 사람은 안예은에게 이제 탈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벌써 탈락을 줬기 때문에 이제 안예은은 탈락이 거의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심사평을 하게 된 유희열은 이야기했습니다. 안예은의 노래를 듣고 나는 참 많이 웃었다. 컨셉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아마도 이 참가자 안예은은 독특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듯하다라고 하면서 독특한 것 좋아하죠? 묻더라고요. 어찌 보면 공감대를 표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코드, 굉장히 쉬운 코드로 반주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지는 그 노래의 가락 그리고 노래의 박자는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생소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것을 낯설게 느끼는 것은 정말로 생소했기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생소했기 때문에,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 심사위원 두 사람이 불합격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독특함에 점수를 많이 주었다고는 하나 이 안예은이라고 하는 이 참가자가 그 되살아날 2라운드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회에 심사위원이 한 무대에서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찬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그 외에서 탈락이 결정됐는데 마지막 심사자로 참석한 사람이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이번 전체 무대에서 이 한 사람에게만큼은 다음 무대로 기회를 넘겨서 다시 한번 지켜보고 싶다. 탈락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수십 수백 명이 참여한 그 무대에서 그 한 표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심사위원에게는 그에게 아직 보지 못한, 자기가 아직 평가하기에는 완벽하게 그를 알았다고 생각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서 무언가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이 와일드 카드를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유희열은 안예은에게 와일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TV 그 화면 속에서 유희열이 그 안예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두 명의 다른 심사위원들의 그 표정이 이렇게 비춰졌는데요. 여러분도 화면을 통해서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리고 참가자들도, 다른 참가자, 관객들도 매우 놀라하는, 유희열의 그러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놀라는 모습이 화면에 많이 비춰졌습니다. 극적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된 안예은은 이후 무대로부터 탄력을 받으면서 인정받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최종 무대까지 진출, 2016년도 K-POP 스타의 준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예선까지 따진다면 수만 명이 예선에 참여했던 그 무대에서 2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선에서 1라운드 때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던, 아주 혹평을 받았던 그가 말이죠. 그리고 K-POP 스타를 마치고 1년 뒤에
그는 그 1라운드에서 혹평을 받았던 그의 자작곡인 홍연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MBC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OST로 대중에게 다시 선보이면서 K-팝 스타를 통해 그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홍연이라고 하는 노래와 안예은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홍연이라고 하는 노래 하나만이 아니라 아예 그 드라마 역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감독한 그런 책임 프로듀서는 안예은에게 너의 그 퓨전 사극에 걸맞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풍의 노래를 이 드라마에 만들어 달라 해서 전체 한 12곡 정도 그 OST에 들어가는 노래 중에 6곡을 안예은이 직접 작곡하고 직접 부르는, 어찌 보면 1년 전과 1년 이후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어떠한 그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적의 연출가 김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K-팝 스타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를 보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감독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작품과 그의 곡이 굉장히 분위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이 홍연이라고 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들을 통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어떤 그 저작권료라고 할까요? 그것만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에게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가져다 준 것이 그 첫 번째 무대에서 혹평을 받았던, 그가 이제 K-팝 스타에서 그 첫 번째 무대에서 탈락하면 이제 대중 앞에 인기 있는 연기자로서 설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주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 그때였는데, 바로 이 홍연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녀에게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가져다주는 효자 노래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답니다. 매년 이 노래 하나만으로도 1억이 넘는 돈을 받는다고 하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준비된 노래 실력도 자작곡 능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무대에서 유열이 그의 진면목, 가능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예은만큼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재능을 가진, 아직 인정받고 유명해지지 않은 아마추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안예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독서와 글쓰기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관한 책도 8권, 10권을 썼고요. 어떤 이들은 그냥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는데 저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책을 많이 썼을지 모르겠지만 책을 쓰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독서 글쓰기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는요 제의 강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계기가 돼서 책을 내게 됐고요, 또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책을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써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쓰지 않은 이들은 그러면 저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뭔가 부족해서만 이 방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세계 속에 끝없이 그 배움을 추구해가면서 자신을 질을 높여가는 그런 그 배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보고 계신 분들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희열이라고 하는 존재, 그가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1단계 그 무대에서 이 안예은 청년에게 혹평을 했던 그 박진영과 그 다음에 양현석이라고 하는 그 기획자는 실력 없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어떤 인재를 발굴하고 무대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이 영상에서 그가 보여준, 유희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여준 바로 그 태도, 그 관점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평을 하더라도 내 눈으로는 우리 자녀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해도 부모만이 그것을 보고, 부모만이라도 그것을 보고 지지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그 자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끔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지만 어떻게 그 언어 안에, 그 기능 안에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통해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그냥 발버둥
몸짓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분명히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정말 이런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대에 안예은에게 유희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이후에 그의 노력을 통해서 그가 실력을 더 키워나가고 인기 있는 가수로서,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겠지만, 항상 그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한순간에 어떤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평생에 안예은에게 유희열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유희열이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받는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평을 받고 있는 그런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죠. 그러나 부모도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사진의 로키 산맥 밴프 국립공원, 저기서 6박 7일을 지냈지만, 여러분, 제가 저기서 뭘 봤을까요? 그냥 아름다운 호수와 아름다운 어떤 그 산맥을 봤겠죠. 오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온전한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보고 싶은 걸 보고요, 보이는 걸 보고요, 그리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아는 만큼 느끼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희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주는 존재는 아닐 겁니다. 그도 다른 영역에서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도리어 다른 무대에서는요, 박진영이 아니면 양윤석이, 또 다른 어떠한 심사위원들이 누군가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 안예은에게 유희열은 유의미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살려줬고, 그리고 안예은의 지난 시간에 준비된 재능은 그 2라운드로부터 재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 TV나 인터넷을 통해 아직 보지는 못했더라도요,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싱어게인의 30호 가수 이승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승윤을 있게 만든 것도 유희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희열의 음악 평가는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청취자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그런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던져주는 어떠한 그런 비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느낀 느낌만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잘 보고 잘 느낀 사람의 관점이 정보가 돼서 내 귀에 들어오면서 다음 무대로부터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이전에 무시했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일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미국을 가고 캐나다를 가고 영국을 갔을 때도 거기에 있는 한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의 부자들은 굉장히 허름하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겠습니까마는 그 지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어디서 노동자로 일하고 어디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처럼 먼지가 어찌 보면 있는 그런 옷들, 맨날 똑같은 옷들 입고 다니고, 그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이 중국의 부자고 재산이 100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았다고 쳐봐요. 그게 뭐 품성이 어떻든 뭐 다른 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냥 가난한 어떠한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의 재산이 100억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초라한 모습을 초라하게 봤던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초라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리고 온갖 긍정적인 평가를 아마 다 붙이면서 그를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이 그를 새롭게 보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100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그 정보 하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주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저는 그 유희열이 이승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1차 그 싱 어게인에서 우승하게 만든
저는 그 무대를 세 번째 무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 무대에서 제가 그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효리의 뭐 치디치디 뱅뱅인가요? 저는 원곡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뭐 이효리 자체가 댄스 가수고 하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여성이 부르는 노래였는데 어떤 그 싱어송라이터로서 아마추어로 활동하던 그가 그땐 통기타를 안 쳤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대에서는. 그때 자신만의 편곡된 새롭게 해석된 차원의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1, 2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던 심사위원들도 세 번째 무대에서는 이승윤에게 좋은 성적을 주질 않았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가 기타를 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이런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선인가 그런 사람은 좋게 보이기도 하고 안 좋게 보이기도 하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무대를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장인 유열이 심사평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비슷한 논조를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낯선 움직임, 촌스러운 움직임이었는데 저런 것을 이러한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 도대체 저 놈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쟤는 누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안예은에게 따른 어떠한 그 무대에서 했던 평가처럼 유열은 똑같은 관점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승윤의 그 낯섦과 그 어색함이 지금은 정말 우리에게 낯섦과 어색함으로 느껴지는데 그에게 어떠한 요소만 하나 채워진다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 하나만 채워진다면 그는 30여 년 전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던 한 존재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던 서태지처럼 아마 그 정도의 특별함을 가진 존재가 될 가능성이 나는 이승윤에게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기실에서 다음 참가자로 이제 참석 중이던 어떠한 그 참가자도 이제 그 TV 화면에 나옵니다. 이 유열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가자뿐만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이 이승윤의 무대를 보면서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다들 웅성웅성거리면서 도대체 저게 뭐지? 하면서 그의 그 기이한 행동과 그리고 이상한 편곡을 보면서 누군가는 긍정,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이승윤의 무대와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30년 전에 그 서태지의 무대, 그 평가와 그 이후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근데 바로 그 이후에 유열이 동일한 멘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무대에 첫 번째, 두 번째 무대에서 그 이승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무대에서 약간의 부정이 섞인 그러한 평가를 받을 때 유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거기다가 서태지를 비교했거든요. 어디다가 서태지를 비교합니까? 유열이 또 이런 멘트도 했었습니다. 왜 너가 지금까지 인기를 얻지 못했고 언더그라운드에서만 활동했는지 알겠다. 그 말은 뭐냐면 노래가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무언가 뭐 신비감은 있을지 몰라도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을 만한 요소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뭐 하나만 채워진다면 서태지와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 어찌 보면 이승윤에게는 분에 넘치는 해석을 던져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심사위원들과 그리고 다른 방청객들과 그 다른 참가자들이 그 멘트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정적으로 그를 바라봤던 사람도 그의 행동과 그의 노래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무대, 그 이후의 무대에서 분명히 유열의 이 평가, 심사자로서의 멘트는 다른 사람들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쳐서 초기값을, 다시 말하면 선입견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싱어게인에서 우승자가 되어서 지금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1년 넘는 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모든 부모는 유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안예은이라고 하는 그냥 24살의 무명 가수, 무명 가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심장이 안 좋아서 어린 시절부터 4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집안에 많이 머물렀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작곡을 많이 하게 되고
혼자 건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좋아했던 안예은. 그리고 이제 이 이승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잘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 예전에 주님의 교회에 우리 개척하셨고 10년 만에 주님의 교회를 떠나면서 회복의 목회라는 책을 내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도 30이 넘을 때까지 무명 가수로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싱 어게인이라는 무대 자체가 바로 인기가 없는, 가수로서는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인 사용만 했던 그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는 무대였거든요. 거기에서 유열을 만나지 못했다면, 유열의 그런 평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그 관점과 생각은 그냥 그 낯설음으로만 보고 끝났을 것입니다. 저에게 사랑이는 어찌 보면은 그러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호화는 성실했고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걸 잘 따라왔습니다. 사랑이는 제가 지도하는 걸 잘 안 따라왔다기보다 호화와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 호화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이를 만났다면 저는 지금처럼 사랑이에게 대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그 시간 속에서 내 자녀를 키우고 다른 이들의 자녀를 키우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분명히 제 딸 사랑이에게 인지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하게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아이.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한 순서가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순서가 아니라 저 아이의 속도와 저 아이의 순서에 한번 맞춰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호화를 키울 때도 그랬고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랑이를 키울 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무엇,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을 뿐이지, 그 질문은 저에게 어떠한 절망을 가져다 주거나 그 의문이 저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겐 호기심이었고, 그리고 기대였고, 그리고 그 기대와 호기심 속에 내가 준비한 것이 조그마한 영향력으로 그에게 작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루었다, 제 자녀들이 지금 이제 20살, 이제 13살 되는, 내년이면요 되는 나이인데 뭐가 이루었다는 아니지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고민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 관점입니다. 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영어 하나 못하고 수학도 초등학생보다도 못하는 호화였지 않습니까? 지난 2021년도 10월까지만 해도 우리 사랑이는 3줄, 4줄짜리 글을 써본 적도 없는, 글자는 5살, 6살짜리 한글 막 배운 아이 정도의 그 뽐새의 어떤 글. 그런데요, 지금 2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2,400자, 3,600자를 잘 써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의 생각을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저에게 없는 그런 감정적인 풍부한 어떤 그 글을, 문학적인 글을 써내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사랑아, 너는 우리 집의 둘째인 것을 감사해야 돼. 그리고 호화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에게 인내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자신에겐 참아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도 느껴집니다. 사랑이가 첫째로 태어났으면 사랑이는 불행했을 겁니다. 제가 무언가를 강요했을 것 같아요. 제 관점으로, 열린 관점, 새로운 관점으로 무언가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나에게 있는 최고의 방법과 기술을 그냥 자녀에게 투하했을 겁니다. 물론 호화에게 그렇게만 했다는 건 아니죠. 제가 홈스쿨하면서 영어와 수학을 그 정도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열린 자세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이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제가 호화에게 했던 것을 사랑에게 강요했다면 아마 사랑이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희열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는요, 뭔가 이게 자신의 장점이 드러나는 때가 있고 또 단점이 두드러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봤던 이 두 영상에서 어떤 이들은 뭐 이승리 노래 잘 불러서 우승한 거 아니냐, 물론 잘 불렀죠. 안예은 잘 불렀죠. 그러나 거기서 유희열의 평가,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버리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영상을 보세요. 그의 관점이 바뀔 만큼의 어쩌면 후한 평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의 표정은요,
안예은에게 혹평을 했던 심사위원들도 다음 무대 영상을 찾아보니까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그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래를 잘해서였을까요? 아마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 해석입니다. 첫 번째 문대를 지나보내면서 아마 혼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저 유희열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못 본 게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무대를 거치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됐고 보였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 경쟁에서 준우승이 될 정도로 후한 점수를 그들이 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모는 유희열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안예은과 이승윤에게 유희열이 있었기에 그들의 오늘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어찌 보면 내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예은과 이승윤에게 유희열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두 영상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부모와 수많은 스승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지금 저희 어떤 맥락 속의 강조점이 뭔지 아시겠죠? 왜 2021년도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또 지금 정돈되지 않는 언어로 굉장히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딴 때보다는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해가 됐을 때 새해가 되면 뭐합니까? 달력이 바뀌고 날짜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뿐이지 내 관점이 동일하다면 1년이 지나서 2023년도 1월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 365일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어떤 성향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의 단점만 보고 때로는 그의 장점이 드러날 기회들을 차단하는 말과 행동과 평가를 아마 잔인한 언어로 아주 혹평을 쏟아내는 그런 위치에서 쏟아낼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제 이야기 굉장히 길게 드렸지만요. 제가 밑에 링크로 달아놓은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혹시 또 그 이후에 오디션 영상들을 보다 보면 장대현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관점은 너무 고착화된 그냥 누군가가 가르쳐줬고 그냥 내가 살면서 내 안에 그냥 체화된 그 모습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100%의 기준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뭔가 잘못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무언가 어떤 그 기준들 잘못된 게 없을까?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될 이유죠. 자녀들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화납니까? 저는 언제 화나냐면 호아한테도 솔직하게 여러 번 얘기해요. 너에게 아빠의 단점이 보일 때 아빠는 화나.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걱정이죠. 저 모습은 쟤한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나도 못 고친 것을 내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고치길 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 부모의 단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어찌 보면 우리의 그 관점과 기준과 선입견으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재단하고 있지 않은가. 이 두 영상에서 보였던 유희열 같은 부모가 된다고 한다면 매 순간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행복을 선물해주는 행복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돈이 없어도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죠. 제가 말하는 행복은 하나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그 방향성으로서 행복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는 그런 준비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낯설더라도 나와 같지 않더라도 그 아이 그 자체의 모습 그 자체로 인정해 줄 수 있고 그것을 기회로 펼칠 수 있는 다음 무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선택들이 우리 부모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장소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꼭 외국이 아니어도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지요. 빨리 코로나가 정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수 있는 그때 다시금 이러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2021년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도 장대은 독서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시간,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평안하십시오.